제1부 첩첩산중의 외딴집과 부부의 시름.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람이 오가기 힘든 험한 산세 속에 깎아지른 절벽 아래 외딴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듯 아름다웠지만 겨울이 오면 세상의 모든 추위를 끌어안은 듯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두고 기운이 너무 세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혀를 차곤 했지만 그곳에는 세상의 시름을 등진 채 묵묵히 살아가는 칠성씨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칠 줄 모르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심성을 가졌으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 하나 없는 적막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씨네 집은 비록 초라한 초가집이었으나 칠성씨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언제나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그가 직접 깎아 만든 농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겨우내게 장작이 든든하게 쌓여 있어 주인의 성실함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을 쓸고 닦아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였습니다. 칠성씨는 낮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땀을 흘렸지만 해가 저물어 집에 돌아올 때면 어깨에 내려앉은 고단함보다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쓸쓸함이 더 무겁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는 대문을 들어서며 혹시나 아내가 웃으며 반겨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내 또한 말 못할 슬픔을 삼키며 조용히 저녁상을 차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씨 부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씩 거들곤 했는데 그 말들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비수처럼 꽂히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칠성씨네 집터가 문제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곳은 옛날부터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 만큼 음기가 강하고 땅의 기운이 거칠어서 자손이 귀하거나 들어와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씨도 그 소문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물려받은 땅이 거기뿐이고 가진 것이 없어 다른 곳으로 이사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하고 정성을 다해 살면 언젠가는 삼신할머니가 굽어 살피사 귀한 생명을 점지해 주시리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와 산천초목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눈이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붓는 통에 대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민가로 내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밤이면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넘어와 칠성씨 부부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문풍지가 르르 떨리는 소리에 아내는 자다 깨어 칠성씨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고 칠성씨는 그런 아내를 안심시키려 투박한 손으로 어깨를 토닥이며 긴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넓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이었습니다. 하루는 칠성씨가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깊고 무거운지 타오르는 장작불마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콩을 고르다 말고 남편의 한숨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덕이 부족하여 남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지어 먹어보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빌어도 보았지만 야속한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부엌을 나와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앉으며 언손을 녹이는 척
남편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마음의 추위를 녹이려 애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마치 집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지붕의 쇳집이 바람에 뜯겨 나가는 소리가 요란했고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 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 씨는 혹시나 문짝이 떨어져 나갈까 걱정되어 윗목에 두었던 무거운 쌀독을 밀어 문을 막아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부부는 묵묵히 앉아 바람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칠성 씨는 문득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 무서운 밤에도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어 무서움을 느낄 새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른 소리가 칠성 씨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도 아니었고 나뭇가지가 서로 부대끼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늘고 날카로운 비명 같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절한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 씨는 하던 생각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내 역시 이상한 낌새를 채고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소? 칠성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들었어요. 뭔가 짐승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한데 이 깊은 산중에 누가 있겠어요? 헛소리겠지요. 아내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옛말에 눈 오는 밤에 들리는 울음소리는 귀신이 사람을 홀리기 위해 내는 소리라 하여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금기사항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끊어질 듯 이어지며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라기에는 너무나 뚜렷하고 가슴을 파고드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내 대장부로서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혹시라도 귀한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지 모른다는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리다. 그냥 두기에는 소리가 너무 예사롭지 않소. 칠성 씨가 말하자 아내는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딜 나가요. 밖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눈보라예요. 나가다가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일 나요. 제발 가지 마요. 여보,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칠성 씨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강하게 일렁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를 부르는 듯했고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칠성 씨는 두꺼운 무명천을 여러 겹 덧대어 만든 속옷을 챙겨 입고 머리에는 털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넣어두었던 집신 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새끼줄을 감은 덧신을 신었습니다. 금방 다녀올 테니 너무 걱정 마오. 집 근처만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들어올 것이오. 칠성 씨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짐짓 태연한 척 말했지만 그의 손도 긴장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관솔부를 챙겨들고 혹시 모를 짐승의 습격에 대비해 낫 한 자루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아내는 문을 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눈바람이 칠성 씨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관솔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춤을 추었고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과 하얀 눈보라뿐이어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칠성 씨는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바람을 등지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의악하고 비명을 지를 뻔할 정도로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발을 뗄 때마다 눈 속으로 푹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여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가늠하려 애썼지만 바람 소리가 워낙 거세어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소리는 집 앞마당이 아니라 집 아래쪽 깎아지른 절벽 및 계곡 쪽에서 들려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물살이 거세고 깊어 마을 사람들도 접근하기 꺼리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칠성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사람이 저곳에 빠진 것은 아니겠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낫으로 눈 덮인 수풀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절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워 자칫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다급하고 처절해져 칠성 씨의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절벽 끝에 다다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희미한 관솔불 빛 사이로 검푸른 계곡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간 내린 눈이 녹아 물이 불어난 데다 살얼음이 얼어붙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칠성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가 나는 곳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센 물살 한가운데 위태롭게 떠있는 얼음 조각 위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고 물에 빠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얼음 조각을 붙잡고 버티고 있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검은 형체는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털이 달라붙은 채 추위와 공포에 떨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얼음 조각은 급류에 휩쓸려 금방이라도 부서지거나 뒤집힐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바로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솟아있는 폭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고양이는 꼼짝없이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 절벽을 내려가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집안에서 칠성 씨를 기다리다 못한 아내가 문을 열고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위험하니 어서 들어와요. 아내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를 듣자 칠성 씨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나에게는 지켜야 할 아내가 있는데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도 못 본 척 돌아선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칠성 씨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고양이가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 씨는 결단을 내린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관솔불을 눈 위에 꽂아두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낫으로 갯넝쿨을 잘라 몸에 묶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미물일지라도 하나의 생명은 우주와도 같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칠성 씨의 시야를 가렸고 계곡의 물소리는 마치 지옥의 아귀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칠성 씨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뜨거운 무엇인가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갖지 못한 아비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기필코 살려내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집안에 있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남편의 그림자가 절벽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보, 안 돼요. 거기 가면 죽어요. 아내는 눈길에 넘어지면서도 남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그녀의 외침은 칠성 씨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칠성 씨는 이미 캔롱쿨을 밧줄 삼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차가운 물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고양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칠성 씨는 깊은 심호흡을 한 번 내쉬고는 미끄러운 바위 틈새에 발을 디디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급류에 휘말려 뼈도 못 추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칼로 베는 듯 스쳐 지나갔고 칠흑 같은 어둠 아래에서는 죽음이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칠흑 같은 밤, 칠성 씨의 마음속 불씨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며 이 위험한 구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칠성 씨의 거친 숨소리와 고양이의 애처로운 비명소리만이 눈보라치는 계곡을 가득 메우며 운명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제2부 폭설 속의 사투와 위험한 구조. 칠성 씨가 절벽 아래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센 돌풍이 불어와 그의 몸을 허공으로 날려버릴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허리에 묶은 굵은 펜넝쿨과 얼어붙은 바위 틈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양손뿐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위 겉면에 얼어붙은 살얼음이 부서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 파편들이 절벽 아래 검은 물속으로 속절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칠성 씨는 떨어지는 얼음 조각을 보며 자신의 운명도 저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공포를 떨쳐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힘이 빠져 있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칠성 씨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추위 속에서도 온 신경을 손끝과 발끝에 집중하며 한 발 한 발 죽음의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눈보라를 뚫고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칠성 내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입김이 센 최노인이었습니다. 최노인은 밤중에 마실을 다녀오다 칠성신의 집 쪽에서 불빛이 어른거리고 비명소리가 들리자 무슨 변고가 생겼나 싶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칠성 씨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저건 고양이가 아니야. 요물이라고 이 밤중에 사람을 홀려서 물귀신 만들려는 수작에 넘어가면 안 돼. 최노인의 외침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지만 이미 절반 넘게 내려간 칠성 씨의 귀에는 그저 바람 소리처럼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최노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우리 남편 좀 말려주세요. 저러다 죽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어찌합니까? 아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추위로 인해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혀를 차며 칠성 씨를 향해 다시금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조상님이 물려주신 귀한 목숨을 고작 짐승 새끼 하나 때문에 버릴 셈이냐. 저 고양이 눈빛을 봐라. 저건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너를 저승길 길동무로 삼으려는 거야. 최 노인의 말대로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고양이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칠성 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그는 절벽의 가장 밑바닥, 물과 맞닿은 바위 위에 간신히 발을 디뎠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검은 강물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고막을 때렸고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얼굴에 닿자마자 얼어붙어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말 듯 한거리의 얼음 조각 위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음 조각은 급류에 휩쓸려 뱅글뱅글 돌고 있었고 고양이는 발톱을 세워 얼음을 꽉 움켜쥔 채 칠성 씨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살려주세요 라는 말보다 더 절박하게 칠성 씨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칠성 씨는 캔넝쿨을 바위에 단단히 고정하고 차가운 물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발을 물에 담그자마자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다리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순식간에 마비되는 듯한 감각에 칠성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그는 나머지 한 발도 물에 담그고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거센 물살을 헤치며 고양이가 있는 얼음 조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살이 어찌나 센지 몸이 자꾸만 하류 쪽으로 밀려나려 했고 발밑에 돌들은 이끼가 끼어 있어 미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칠성 씨는 짐승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얼음 조각에 닿으려는 찰나 갑자기 상류에서 떠내려온 통나무가 칠성 씨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칠성 씨는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콧구멍과 입으로 들이닥치며 숨통을 조여왔고 세상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과 윙윙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득해지는 의식 속에서 칠성 씨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최노인마저 아이고 사람 잡았네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칠성 씨는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간신히 바닥에 돌을 짚고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니 고양이가 탄 얼음 조각이 바로 눈앞에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놓치면 영영 끝이라는 생각에 칠성 씨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고양이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순간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칠성 씨의 팔을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칠성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양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살았다. 그는 고양이를 달래며 거친 물살을 거슬러 바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10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속옷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칠성 씨를 물밑으로 끌어당겼고 추위로 인해 온몸이 굳어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칠성 씨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따뜻한 아랫목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싶다는 유혹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품 안에서 고양이의 따뜻한 체온이 심장 박동과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온기가 식어가는 칠성 씨의 몸에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이 녀석도 죽고 나를 기다리는 아내도 못 산다. 칠성 씨는 혀를 깨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간신히 물 밖으로 나온 칠성 씨는 바위 위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절벽 위까지 다시 기어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최 노인이 혀를 차면서도 급히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썩 그 줄을 잡아라. 죽으려고 환장했어. 최 노인의 욕설이 섞인 고함이 이번에는 반가운 구원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칠성 씨는 떨리는 손으로 최 노인이 던져준 밧줄을 몸에 감고 품에는 고양이를 단단히 안은 채 힘겹게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아내와 최 노인이 위에서 젖먹던 힘을 다해 줄을 당겨준 덕분에 칠성 씨는 마침내 눈 덮인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땅 위에 올라오자마자 칠성 씨는 그대로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남편의 젖은 옷을 벗기려 했지만 옷이 꽁꽁 얼어붙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아내의 울부짖음에 칠성 씨는 간신히 눈을 뜨고 품 안에 있는 고양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 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양이는 칠성 씨의 품에서 빠져나와 눈 위에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젖은 털이 뭉쳐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은 칠성 씨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칠성 씨를 업고 집 안으로 뛰다시피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고양이를 치마폭에 감싸 안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칠성 씨를 눕히고 아내는 마른 수건으로 남편의 몸을 미친 듯이 문질러 댔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손발을 주무르고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끓여왔습니다. 최 노인도 옆에서 칠성 씨의 굳은 몸을 주무르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에잉, 구례, 자식도 없는 놈이 제 목숨 귀한 줄 모르고 만약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저 과부는 어찌 살라고. 투덜거리는 말 속에는 칠성 씨에 대한 걱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주무르고 따뜻한 물을 먹이자 칠성 씨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남편의 숨이 고르게 돌아오자 아내는 그제야 방구석에 놓아둔 고양이를 살폈습니다. 불빛 아래서 본 고양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쪽 눈은 예전의 상처인지 뒤아서 퉁퉁 부어 있었고 귀 한쪽은 뜯겨 나가 있었으며 꼬리는 꺾인 채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검은 털은 듬성듬성 빠져 있어 흉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순간 흠칫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짐승을 좋아하는 그녀였지만 이 고양이의 모습은 단순한 상처 입은 짐승이라기보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요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남은 한쪽 눈으로 방 안의 사람들을 쏘아보며 낮게 그르렁거렸습니다. 최 노인은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히익, 저것 봐라. 저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저건 고양이가 아니야. 산속에서 천년 묵은 이무기가 고양이 탈을 쓴 거라고. 저 눈깔 좀 봐. 원한이 가득 차 있지 않으냐. 최 노인은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밖으로 내다 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칠성아, 네가 오늘 저것을 살려준 것이 네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게다. 저런 흉물을 집에 들이면 집안의 씨가 마르고 흉사가 끊이지 않는 법이야. 당장 내다 버려. 최 노인의 호통에 막 정신을 차린 칠성 씨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기왕 살린 목숨인데 어찌 죽는 꼴을 다시 봅니까? 칠성 씨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제 명줄이
이것 때문에 짧아진다면 그것도 제 팔자겠지요. 칠성 씨는 아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뜻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을 꾹 누른 채 부엌에서 미음 한 그릇을 떠와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며 하악질을 해댔지만 고소한 냄새와 따뜻한 온기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미음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고 굶주려 보이던지 아내의 마음속 두려움은 곧 측은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최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말 안 듣고 후회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한테는 내가 입단속을 시키겠지만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야. 간디까난 복을 차버리고 화를 불러들이는구나. 최 노인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칠성 씨와 아내 그리고 기괴한 모습을 한 검은 고양이. 이 세 생명은 호롱불 아래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고양이는 배를 채우더니 따뜻한 아랫목으로 슬금슬금 기어와 칠성 씨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칠성 씨는 그런 고양이를 내치지 않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씨네 집에 악귀가 들러붙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칠성 씨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것이 복덩이가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칠성 씨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칠성 씨가 지나가면 소금을 뿌리는 시기까지 하는 이도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날이 갈수록 칠성 씨 부부를 따랐고 특히 몸이 허약해진 칠성 씨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으니 과연 이 흉측한 고양이가 정말로 재앙을 몰고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3부 마을의 흉흉한 소문과 아내의 병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내릴 무렵 칠성 씨네 집안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검은 고양이는 칠성 씨 부부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칠성 씨는 고양이에게 나비라는 정감 어린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녀석의 외모는 그 이름처럼 곱거나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귀는 아물면서 기괴하게 뒤틀렸고 털이 빠진 자리에는 흉터가 그대로 남아 마치 불에 그슬린 듯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만 남은 노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띠며 번득였는데 그 눈을 마주치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칠성 씨조차 가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곤 했습니다. 나비는 칠성 씨나 아내에게는 얌전했으나 낯선 인기척이 들리면 맹수처럼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려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 씨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 노인이 퍼뜨린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살을 덧붙여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구해온 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저주받은 산신령의 첩자라더라. 밤마다 그 집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사람 말소리 같더라. 하는 흉흉한 괴담들이 마을 우물가와 빨래터를 점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겨울 마을에는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던 소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가 하면 닭들이 알을 낳지 않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가지가 이유 없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칠성 씨네 집에 들어온 재수없는 검은 고양이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씨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장에 나가 나무를 팔 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고, 주막에 들어가도 아무도 그에게 술잔을 권하지 않는 냉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조차 칠성 씨를 보면 고양이 귀신 씨였다라고 놀리며 돌을 던지고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칠성 씨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와 나비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명을 구한 일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고 믿었으며 언젠가는 진심이 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은 굳게 닫힌 성문처럼 견고하여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아내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잔병치레 한 번 없던 건강한 아내가 갑자기 밥맛을 잃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체한 것이려니 생각하여 손가락을 따고 매실차를 마셨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겨워하며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고 얼굴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칠성 씨가 정성껏 끓여온 흰죽 냄새만 맡아도 아내는 욱하고 구역질을 하며 돌아누웠습니다. 칠성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최 노인의 말대로 저주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리 보전을 하고 눕게 되었고 집안에는 약탕기 다리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칠성 씨는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보려 했지만 마을 의원은 칠성 씨네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읍내까지 나가 약을 지어왔지만 아내의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위 눌린 듯 끙끙 앓았고 잠꼬대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칠성 씨는 아내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었지만 타들어가는 아내의 속을 달래줄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내가 병을 얻은 것만 같아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날 고양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나. 나 때문에 당신이 이 고생을 하는구려. 신기한 것은 나비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내가 눕게 된 날부터 나비는 아내의 머리맡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마치 석상처럼 앉아 아내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칠성 씨가 밥을 먹으라고 억지로 끌어내려 해도 나비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방바닥을 긁으며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나비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나비는 아내의 배 위에 살포시 앞발을 얹고 목에서 그르릉 하는 진동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내를 위로하는 자장가 같기도 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주문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나비가 아내의 기운을 빨아먹는 것인지 아니면 지켜주는 것인지 헷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아내의 병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집 여편네가 다 죽게 생겼다더군. 고양이 귀신이 뱃속에 들어가서 창자를 파먹는다더라. 터무니없는 헛소문들이 사실인 양둔갑하여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씨네 집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화가 온 마을로 번질 것이라 믿게 된 것입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최 노인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고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당장 그 흉물스러운 고양이를 잡아 없애고 칠성 씨네 집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안녕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맹목적인 공포가 낳은 집단적인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 마을 장정 10여 명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칠성씨네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횃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장정들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칠성씨는 아내에게 미음을 먹이려다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최노인과 성난 얼굴의 마을 사람들이 험악한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그들의 얼굴을 일렁이게 비추어 마치 지옥의 사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최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지팡이로 땅을 쿵 찍었습니다. 칠성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당장 그 유물을 내놓아라. 네 처가 죽어가는 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칠성씨는 방문을 가로막고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제 아내는 그저 몸살이 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비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찌 죄 없는 짐승을 죽이려 하십니까? 칠성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청년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 형님이 미쳤구만. 형수님이 다 죽어간다는데 무슨 은인 타령이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끌어내겠소. 청년들이 칠성씨를 밀치고 마루로 올라오려 하자 칠성씨는 부엌에 있던 낫을 집어들고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든 내 집에 발을 들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들 돌아가시오. 칠성씨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평소의 순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캬. 그것은 고양이의 울음소리였지만 평소에 듣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굵고 맹렬한 소리가 방문을 뚫고 나와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장정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선 사이 방문이 벌컥 열리고 나비가 튀어나왔습니다. 나비는 마루 끝에 서서 털을 고슴도치처럼 곤두세우고 하나 남은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횃불빛에 반사된 나비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게 비치며 마치 거대한 괴수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비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최노인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라. 저게 어찌 고양이냐. 눈에서 불이 나온다. 저놈이 칠성이 너까지 빼놓은 게 분명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혈기 왕성한 청년 몇몇은 자존심이 상한 듯 몽둥이를 고쳐 쥐고 다시금 다가왔습니다. 짐승 한 마리의 쫄기는 내가 단매에 때려잡겠다. 선두에 선 청년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나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씨가 막으려 했지만 나비가 더 빨랐습니다. 나비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청년의 팔을 핥히고는 다시 마루 위로 착지했습니다.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떨어뜨렸고 팔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의 신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여보, 밖에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고통에 차 있었지만 칠성씨는 차마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는 나비가 버티고 서서 아무도 들이지 않겠다는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마당에는 살기가 등등한 마을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씨는 낫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칠성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빗물과 섞였습니다. 그러나 최노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처를 살리려면 그 고양이를 죽여야 한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썩 비키지 못할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칠성 씨의 호소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곧 정이라 생각했고 이 불길한 징조를 없애는 것만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초가지붕 쪽으로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고양이를 내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소. 안에 있는 귀신까지 다 태워버려야 해. 지붕에 젖은 집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지켜온 집,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생명을 나눈 고양이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나비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방 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꼬리를 바짝 세우고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요물이 도망친다, 잡아라 하고 소리치며 우르르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칠성 씨는 온몸으로 방문을 막아섰지만 여러 명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밀쳐져 마당으로 나뒹굴었고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장정들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는 순간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그들이 상상했던 구판이나 저주의 현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아내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고 나비는 아내의 불룩한 배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손을 핥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묘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썩은 내가 아니라 비릿하면서도 생경한 핏내와 달콤한 젖비린내 같은 것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아내는 고통 속에서도 나비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주춤하는 사이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다들 멈추시오. 이 무슨 해괴한 짓들이오.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빗속을 뚫고 나타난 사람은 보찜을 맨 낯선 사내였습니다. 삿갓을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은 그는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떠돌이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은 소란스러운 마당을 가로질러 칠성 씨를 일으켜 세우고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이 아픈 집에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오다니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요. 다들 썩 물러가시오. 의원의 위험 있는 태도에 압도된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따지려 했지만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살피고 맥을 짚더니 갑자기 허허하고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거 참 사람 잡을 뻔했구만. 다들 눈이 삐었소. 의원의 뜬금없는 웃음소리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일순간 멈춰섰습니다. 제사부 밝혀진 진실과 반전. 의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마당에 울려 퍼지자 살기로 가득했던 칠성신의 집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횃불을 들고 씩씩대던 장정들도 몽둥이를 움켜쥐고 있던 최노인도 흙탕물에 뒹굴던 칠성씨도 모두 멍하니 의원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의원은 혀를 끌끌 차며 아내의 손목을 놓고는 방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아, 다들 귀신에 홀린 게 아니라 헛것에 눈이 멀었구나. 이 부인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요. 의원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사람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칠성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의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명이라니요.
의원은 칠성 씨를 향해 빙그레 웃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하오. 부인의 맥은 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듯한 활맥화며 이 분명하오. 10년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다더니 자네 집에 드디어 아이가 들어섰네. 지금 앓고 있는 것은 병이 아니라 심한 입덧과 기력 저하 때문이야. 태기가 불안정하여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리 난리를 치니 산모와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칠성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소식, 꿈에서도 그리던 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기쁨과 안도가 뒤섞여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마당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임신이라니 귀신이 씌인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진 거라고 최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팡이를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 고양이는 뭐요? 저놈이 밤마다 울어대고 부인 배 위에 올라가 있던 것은 어찌 설명할 거요? 저 흉측한 몰골을 하고 사람을 노려보는데 저게 요물이 아니면 뭐란 말이요. 최노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나비에게로 쏠렸습니다. 나비는 이제 경계를 풀고 지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나비를 향해 손짓하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틀린 게 없소. 이 고양이는 요물이 아니라 영물 그우이오. 짐승들은 사람보다 기운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법이지. 이 녀석은 부인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던 게야. 의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놀랍게도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나비가 의원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부인의 몸이 약해 태아가 위태로우니 이 녀석이 제 몸의 온기로 부인의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며 나쁜 기운을 막고 있었던 걸세. 밤마다 울었던 것은 밖에서 맴도는 사악한 기운이나 산짐승들로부터 이 집을 지키려는 경고였을 테고 의원의 설명에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요물이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했던 그 고양이가 실은 칠성씨 부부와 뱃속의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몽둥이로 나비를 내리치려 했던 청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야옹하고 작게 울더니 아내의 팔베개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힘겨운 와중에도 미소를 지으며 나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은 성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처럼 평온하고 성스러워 보여 감히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 노인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칠성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민망함과 미안함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허허. 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네.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고 섣불리 판단하여 자네와 부인을 큰일 치르게 할 뻔했어. 면목이 없네. 면목이 없어. 최 노인이 고개를 숙이자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씩 횃불을 끄고 칠성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칠성아, 미안하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탈은 제가 콘 거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살벌했던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지고 마당에는 쑥스러운 사과의 말들만 오고 갔습니다. 칠성 씨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최 노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다 저를 걱정해서 하신 일인 줄 압니다. 덕분에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칠성 씨의 넉넉한 마음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지도 않은 채 마을 사람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비는 제 식구처럼 여기고 잘 키우겠습니다. 부디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칠성 씨의 간곡한 부탁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나비는 마을의 흉물이 아니라 복을 불러온 고양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의원은 보찜에서 약첩을 꺼내 칠성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부인의 기력을 돋우고 태기를 안정시키는 약재요. 정성껏 다려 먹이면 며칠 내로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고양이에게도 북어 대가리라도 푹 고아서 먹이시오. 녀석도 그간 맘고생하느라 기력이 많이 쇠했을 테니 의원의 세심한 배려에 칠성 씨는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의원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누추하지만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칠성 씨가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의원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갈 길이 바쁘오. 순산하면 그때 떡이나 한 조각 얻어먹으러 오리다. 의원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져 돌아가고 시끌벅적했던 칠성 씨네 집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환하게 얼굴을 내밀어 젖은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칠성 씨는 마당에 흩어진 몽둥이와 꺼진 횃불 잔해들을 치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자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10년의 기다림, 고양이와의 만남, 오해와 위기, 그리고 찾아온 기적 같은 축복. 이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 씨는 방으로 들어와 아내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나비가 웅크리고 앉아 그르릉거리며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칠성 씨는 아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나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나비야. 네가 우리에게 복을 물어다 주었구나.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우리 아이의 수호신이다. 칠성 씨의 손길에 나비는 실눈을 뜨고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깊은 신뢰와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 씨네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밤새 몰래 두고 간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갓 낳은 달걀 한 꾸러미, 쌀 한 말, 말린 미역, 그리고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생선 몇 마리까지. 누가 두고 갔는지 이름은 없었지만 칠성 씨는 그 물건들에서 마을 사람들의 미안한 마음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직접 캔 산삼 한 뿌리를 슬그머니 마루에 올려두고는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하며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의원이 지어준 약을 먹고 한결 안색이 좋아졌고 칠성 씨에게 여보,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아니라 네 식구네요. 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칠성 씨는 아내의 배에 귀를 대보며 태명을 복동이라 짓자고 했습니다. 나비의 위상도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비를 보고 돌을 던지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아이들은 나비를 보러 칠성 씨네 담장을 기웃거렸고 어른들은 지나가다 나비를 보면 아이고, 영물님 오셨네 하며 길을 비켜주기도 했습니다. 나비는 이제 숨어 지내지 않고 햇볕이 잘 드는 장독대 위에 올라가 당당하게 낮잠을 즐겼습니다. 털은 다시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상처 입은 몸도 칠성 씨의 보살핌 속에 빠르게 아물어갔습니다. 비록 한쪽 눈과 귀는 성치 않았지만
그 모습마저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용맹한 훈장처럼 여겨졌습니다. 계절은 흘러 산천이 초록으로 물드는 여름이 왔습니다. 아내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고 칠성 씨는 밭일하러 갈 때도 틈만 나면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든든한 호위무사 나비가 언제나 아내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 나비는 그 옆에서 실타래를 가지고 놀았고, 아내가 낮잠을 자면 문지방에 앉아 파리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한 번은 뱀이 담장을 넘어 들어왔는데 나비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뱀을 물리쳐 아내를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나비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은 더욱 자자해졌습니다. 칠성 씨네 집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칠성 씨 아내에게 입덧에 좋은 음식을 가져다주며 수다를 떨었고 나비의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칠성 씨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고양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절벽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며 그날 밤의 일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날 두려움에 떨며 고양이를 외면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 마음이 돌고 돌아 더 큰 생명으로,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해산달이 다가오자 집안은 아기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칠성 씨는 아기 요람을 만들고 아내는 베네쩌고리를 지었습니다. 나비도 무언가 아는 듯 아기 요람 주위를 맴돌며 냄새를 맡고 자리를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칠성 씨가 나비야, 그건 내 침대가 아니야 라고 웃으며 말리면 나비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요람 한 구석에 턱을 괴고 누웠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칠성 씨네 집은 다가올 새 생명의 탄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뿌리가 내리듯 시련을 겪은 이 가족의 유대감은 무엇보다 깊고 강해져 있었습니다. 제오부 새 생명의 탄생과 평온한 밤, 산골 마을의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칠성 시내 마당에도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푸르던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고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은 늦가을의 햇살을 머금어 홍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 씨는 그 어느 해보다 바쁜 가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곧 해산을 앞두고 있어 밭일은 온전히 그의 몫이 되었지만 그는 힘든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낫지를 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며 그는 곧 태어날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비가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칠성신의 논밭일을 거들어 주었고 칠성신의 집 곳간은 수확한 곡식과 이웃들의 정으로 가득 채워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만삭이 된 아내는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마루에 앉아 아기 옷을 손질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비는 아내의 불룩한 배에 귀를 갖다 대고 뱃속 아기의 태동을 느끼는 듯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발길질이라도 하면 나비는 깜짝 놀라 귀를 쫑긋거리다가도 이내 야옹하며 아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치 아기가 건강하게 잘 놀고 있네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나비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태담을 나누었습니다. 나비야, 동생이 나오면 네가 잘 지켜줘야 한다. 너는 우리 집의 든든한 큰형이니까. 나비는 아내의 손길을 즐기며 골골송을 불렀고 그 평온한 진동은 아내와 뱃속의 아기에게까지 따스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달이 유난히 밝고 별들이 총총히 박힌 밤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아내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칠성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보세요. 배가 아파요.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칠성 씨는 번개같이 일어나 호롱불을 켰습니다. 아내의 이마에는 진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칠성 씨는 당황하여 허둥지둥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물과 수건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윗마을에 사는 산파 할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집신을 꿰어 신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성 씨가 헐레벌떡 대문을 나설 때 나비는 마루 끝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며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칠성 씨를 따라 나섰겠지만 오늘만은 아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칠성 씨가 산파 할머니와 동네 안악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나비는 방문 앞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나비는 문틈으로 코를 박고 킁킁거렸지만 차마 방해될까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안악들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미역국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칠성 씨는 마당을 빙빙 돌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칠성 씨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삼신할머니와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제 아내와 아이를 굽어 살피소서. 두 사람만 무사하다면 저는 평생 소처럼 일만 해도 좋으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칠성 씨의 간절한 기도는 밤하늘의 별들에게 닿을 듯 애절했습니다. 나비도 칠성 씨 옆에 앉아 꼬리를 바닥에 탁탁 치며 함께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생명의 탄생 앞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빛이 마당에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으앙으앙 하는 힘찬 울음소리가 칠성신의 초가집의 지붕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칠성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산파 할머니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나왔습니다. 축하하네. 칠성 양반 고추 일세. 고추 아주 튼실한 대장부가 나왔어.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아주 씩씩해. 칠성 씨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연신 되뇌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나비도 아기 울음소리에 귀를 쫑긋거리더니 꼬리를 바짝 세우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는 땀에 젖은 채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이 꼼지락 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내 평생 당신을 업고 살리다. 칠성 씨의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비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와 아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칠성 씨가 혹시나 해서 막으려 했지만 나비는 아기를 해치려는 기색 없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으앙하고 울자 나비는 조심스럽게 앞발을 뻗어 아기의 이불 자락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마치 울지 마. 형아가 여기 있어라고 달래는 듯 했습니다. 날이 밝자 온 마을에 경사가 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0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이라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칠성씨네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칠성이가 드디어 아비가 되었구만.
그 고양이가 정말 복덩이였어. 복을 물어다 준 개야. 사람들은 쌀이며 계란, 미역, 꿀단지 등을 들고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최노인은 가장 좋은 씨암탉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칠성 씨에게 건넸습니다. 자네 부인 몸조리에 쓰게. 내 그간 몹쓸 소리를 많이 해서 미안해서 그러네. 이 닭 먹고 얼른 기운 차리라고 하게나. 최노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에 칠성 씨는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안은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성 씨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복동후돈이라 지었습니다. 복을 불러온 아이, 그리고 복덩이 고양이 나비와 함께 자랄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나면 새근사근 잠이 들었고 깨어있을 때는 방긋방긋 웃으며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비의 행동이었습니다. 나비는 복동이의 요람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는 전담 보모가 되었습니다. 복동이가 잠을 잘 때면 나비도 그 옆에 웅크리고 누워 함께 잠을 청했고, 파리나 모기가 복동이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날쌘 앞발로 낚아채 쫓아버렸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복동이가 깨어 칭얼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에 물이 묻어 금방 달려가지 못하자 나비가 요람 위로 올라가 꼬리로 복동이의 배를 살살 간지럽히며 달래주었습니다. 복동이는 나비의 부드러운 털 감촉이 좋은지 울음을 그치고 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어머나, 우리 나비가 사람보다 낫네. 동생을 저리도 예뻐할까 하며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 저 집 고양이는 산신령이 보낸 게 틀림없어. 어떻게 짐승이 저렇게 아기를 돌보나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나비는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칠성 씨네 집은 고양이가 아기 키우는 집으로 불리며 명물이 되었습니다. 100일 잔치가 열리던 날, 칠성 씨네 집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떡과 과일, 고기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복동이의 100일을 축하했습니다. 칠성 씨는 복동이를 안고 사람들 앞에 섰고 그 옆에는 나비가 늠름하게 앉아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이의 손목에 명주실을 걸어주며 무병장수를 빌었고 나비에게도 맛있는 생선 토막을 던져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칠성 씨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웃 여러분 덕분이고 또 우리 나비 덕분입니다. 제가 죽을 뻔한 고양이를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고양이가 저와 제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베풀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복동이를 재우고 있었고 칠성 씨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칠성 씨는 지난 겨울 눈보라치던 계곡에서 나비를 구하던 그 절박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생명의 환희와 따스한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라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착한 마음을 품으면 언젠가는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칠성 씨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비가 칠성 씨 옆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칠성 씨는 나비를 무릎 위에 앉히고 거친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비야, 너도 오늘 고생 많았다. 네 덕분에 우리 복동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컸어. 앞으로도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나비는 칠성 씨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그의 손을 거칠거칠한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나비의 눈동자 속에는 우주를 담은 듯한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쪽 귀가 없고 털은 흉터투성이었지만 칠성 씨의 눈의 나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검둥개도 짖지 말고 꽂고 닭도 울지 마라. 그 노랫소리는 가을밤의 정적을 타고 흘러 칠성 씨와 나비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내와 복동이가 누워 있었고 나비도 제 자리를 찾아 복동이 발치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칠성 씨는 호롱불을 끄고 그들 곁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어와 방 안을 몽환적으로 비추었습니다. 칠성 씨는 잠결에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도 칠성 씨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행복하오? 칠성 씨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꼬대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꿈만 같아요. 이 모든 게 당신과 나비 덕분이에요. 칠성 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복동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나비의 골골송 소리, 그리고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살짝 흔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소리는 춥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사랑이 있고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이 있으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칠성씨 가족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밤마다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생명을 귀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놓은 듯 훈훈함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칠성 씨네 집의 밤은 깊어갔고 달님도 흐뭇한 듯 구름 이불을 덮고 그들을 지켜보며 서서히 서쪽 하늘로 기울어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세 식구와 고양이 나비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칠성씨네 가족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 전설이 되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덧 칠성씨네 집 마당에도 수십 번의 봄과 겨울이 오고 갔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던 복동이는 어느새 장가갈 나이가 꽉 찬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복동이는 아버지 칠성씨를 닮아 성실하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고운 마을의 1등 신랑감이 되었습니다. 칠성씨와 아내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주는 넉넉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물, 고양이 나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비는 복동이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자라는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복동이가 글 공부를 할 때면 나비는 책상 머리맡에서 졸며 지켜주었고 복동이가 친구들과 다투고 들어와 울 때면 조용히 다가와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간보다 짐승의 시간은 훨씬 빠르게 흐르는 법이라 나비도 흐르는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검은 털은 빛이 발에 희끗희끗해졌고 날쌔게 담장을 넘던 다리에는 힘이 빠져 이제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칠성 씨는 마루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칠성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나비의 숨소리가 유난히 얕고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칠성 씨는 직감적으로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거친 손으로 나비의 마른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나비야, 우리 나비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식구 지켜주느라 정말 애썼어. 밭에서 돌아온 복동이와 부엌에 있던 아내도 이상한 낌새를 채고 마루로 모여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나비는 힘겹게 눈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기보다는 마치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먼저 가서 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 평온하고 깊었습니다. 나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칠성 씨의 손에 뺨을 비비고 복동이를 향해 짧게 야옹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의 사랑 가득한 시선 속에서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듯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나비의 몸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은 나비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운명을 바꿔준 은인이자 식구였기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 씨는 나비를 양지 바른 뒷동산, 칠성 씨네 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묘목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비야, 이제 여기서 편히 쉬렴.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마을 굽어 살펴다오. 그로부터 또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성 씨 부부도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아 나비 곁으로 갔습니다. 복동이는 훌륭한 가장이 되어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비의 무덤가에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 멀리서 보면 마치 고양이가 웅크리고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는 듯한 형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고양이 나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마을에 흉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나무가 밤새 울음소리를 내어 미리 알려주었고, 마을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그 나무 아래에 가서 빌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깎아지른 절벽 아래 여전히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눕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음씨 착한 부부가 목숨 걸고 고양이를 구해준 이야기. 그리고 그 고양이가 은혜를 갚아 집안을 일으키고 마을을 지켜준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니 아가야, 너도 짐승 하나, 풀 한 폭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단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다 귀하고 착한 마음을 쓰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란다.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밤은 깊어가고 창밖에는 별들이 칠성 씨와 나비가 나누었던 따뜻한 정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꿈속에도 나비가 찾아와 행운의 골골송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착한 마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밤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야기 끝.